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2.4%, 물가 상승률 2.5% 전망을 했는데요. 이 또 내수 경제하고도 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래서 박성대 앵커님께서 보실 때 이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시사하는 바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상황과 물가는 괜찮다라고 괜찮다.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석 달 전에 발표했을 때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보통 헤드라인들 보시면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그러면 하느니 경기를 올해 별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남은 기간 동안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전으로 가야 되는 게 2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 2월 달에 2.1%였고요. 그리고 석 달 전인 5월 달에 0.4%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2.5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5 대비로 우리가 요번에 0.1%포인트를 낮춘 건데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많이 올렸는데 알고 보니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0.1%포인트 살짝 낮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전체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소비 회복세와 IT 경제 확산 속도 여기에다가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의 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정이 있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이 총재가 경기는 나쁘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는지 좀 어느 정도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쪽에 있어서도 물가가 이 8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됐습니다. 2% 딱 2.0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발표가 된 겁니다. 슬슬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다는 게 숫자로도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김웅 이 부총재부가 이와 관련된 이 멘트를 내놨는데 그동안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이 컸지만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둔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주요 선진국 대비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 2.9%였고 유로존이 8월 달에 2.2%였는데 우리는 더 일찍 2%, 이제는 1%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내수 경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도 나 홀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경제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교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 내수 경제, 뭐 수출 경제 포함해 가지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정부의 발표는 제가 아버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버지요? 네. 네네. 사업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면 아들한테 밥 먹으면서 아들아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 미리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완전히 어려워서 내가 학원비를 못 줄 때 얘기하겠죠. 사실은 내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제가 볼 때. 맞아요. 네. IMF 때도 우리가 며칠 전까지도 괜찮다. 경제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억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기억이 되살아나서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생각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데이터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의 대부분의 70~80%를 상반기에 퍼붓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경제 상승률이 1분기, 2분기 좋게 나온 게 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는 조금 다운된 느낌이 있다고 지금 이제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2.0% 이렇게. 네. 2.0%인데 실제 우리 소득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면 4% 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득이 그럼 2% 늘었냐 이거예요. 안 늘었죠. 안 늘었으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 물가 조금 2% 내려온 것이 공급망이나 이런 소득이 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안정돼서 된 것이냐, 경제가 안정돼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환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한 5월부터 갑자기 1,400원대 근처까지 막 가려고 하다가 요즘 잭슨홀 미팅 후에 지금 조정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잘 아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얘도 같이 내려야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후행합니다. 소비자 물가에.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 저번 달에 2.67%입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2.67로 갔으면 소비자 물가가 2%밖에 안 오를까요? 아니죠. 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가면 여기다가
우리 말씀 나눴던 금리 인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겹쳐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 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 부분의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의 말을 100%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둔화의 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BC카드사가 발표하는 분석 리포트가 있습니다. ABC 리포트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교육, 문화, 레저 뭐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카드 X인 거를 갖다가 매달 집계를 해요. 네네. 아시는 분, 우리 앵커님도 아시는데 마이너스 5.3가 4%입니다. 이번 달이 전년 동월 대비. 뭐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다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느니 얘기하는 근거는, 아니 하느니 아니라 최상목 장관 얘기하는 근거는 뭔가요? 반도체 경제가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냥 비전이잖아요. 비전. 백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아져야지 나아진 거지, 나아질 거라고 확실히 확답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디스가 계속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신용 강등하겠다.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까 말씀 나눴던 뭐 전세 대출이지 뭐니 지금 액션 좀 하잖아요. 그것도 일괄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핀셋으로. 네. 은행들이 알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정부가. 도대체 속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론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는 미국의 경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지겠죠? 네. 그거 말씀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